네, 강프로입니다. DTNCRO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거 한동훈 테마주죠. 그리고 제약주입니다. 올해 제약주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DTNCRO는 제약주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한동훈 관련된 이 테마에 엮여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는요. 일단 4월 달에 총선 있죠. 그쵸? 그리고 4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면 뭘로 넘어가느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선거까지는 많이 남았는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해요. 이게 어떠한 호재가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럼 이 호재가 주가에 반영하는 게 가격이 먼저 올라요. 원래 호재라는 건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호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A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라는 호재로 인해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왜?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실적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시세 논리입니다. 시세 논리. 그쵸? 단순히 그냥 차트만 보고 대선주를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 보고 고가에서 매물 맞고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또 따라가면 또 따라갔다가 운 좋게 한 번씩 걸리면 여기는 점상으로 가버렸죠. 그쵸? 요날 운 좋게 그쵸? 할 수 있어요. 원리를 몰랐을 때 원리를 알면 요날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쵸? 이날에는 매매 못해요. 이날 17%씩 이렇게 빠지는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하루 더 빠지면 그때 매수하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요. 요날은 거의 매매 못합니다.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승을 확인하는 그쵸? 요날에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한가 마감이 됐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쵸? 점상 그쵸? 보통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에서 매매하는 요 구간 그쵸? 요 구간에 매매가 가능하고 다음날 어느 정도 손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내용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선반영 논리에 대한 건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선거 관련된 그쵸? 총선을 지나서 대선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 이게 주식시장의 논리인 선반영 논리하고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합니다. A라는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쵸? 그러면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게 A라는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비싼 주식이 아니니까. 그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비싼데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비싼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선거를 해. 누구 후보가 있어. 그러면 그 후보의 뭐 인맥이든 뭐든 뭐 관련된 뭐 정책 관련된 뭐 공약 관련된 뭐 그 내용이든 이 기업이 좋은 내용을 받을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게 실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이 최적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빠질까요? 먼저 올랐으니까. 그쵸? 바닥부터 따지면 3,000원대에서 그쵸?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서 그쵸? 10,000원까지 오르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요날 매수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점상 가고 여기서 거의 한 150%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대부터 24,000원대까지 거의 한 7배, 8배 정도 상승했잖아요. 이 정도 조정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길 가지고 내가 저가 알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 종목을 죽지 않는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고가에 물려서 아직 못 팔고 물려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 논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배우자. 그쵸? 자, 그럼 답은 하나죠. 모멘텀은 길게 남았다. 그쵸? 상승에 대한 이유,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선거에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총선 때 어느 정도의 이 성과를 낼지 그리고 그 성과가 대선까지 이어져서 뭐 지지율도 높은데 정말 그 선거에 나와서 뭐 당선이 될지 거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부터 추적을 해야 돼요. 왜? 첫 번째,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시작점은 신고가. 그쵸? 시세 나왔다. 그쵸? 시세 나왔다. 그러면 시세 나온 과정에서 조정은 불가피하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바닥부터 고가까지 어느 정도예요? 7배, 8배 올랐다. 그러면 조정은 필수로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고가에 물렸다.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쵸? 올라가면 22평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또 저항 맞고 떨어지고 계속 하면서 고가에 물린 이 매물들을 털어낼 겁니다. 그 작업을 한두 달 정도 지속될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쵸? 매수 가격대를 잡고 그 매수 가격의 기준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 왔고 기본은 신고가입니다. 그쵸? 근데 DTNCRO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해서 수익 실현에 성공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통방, 그쵸? 소통방입니다. 강풀의 무료 소통방이고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DTNCRO 뭐예요? 신고가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고가는 뭐라고요? 앞에 좋아질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요건이다. 그쵸? 무료로 진행하는 건 왜 그래요? 채널 성장이 목적이다. 채널이 성장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쵸? 뭐 구글이나 여기서 충분히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니까 뭐 돈 내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쵸? 어쨌든 무료로 진행하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내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DTNCRO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내용 확인합니다. 1월 18일 오늘입니다. 여기 1월 18일 시장가 매수 이스트 소프트 8시 51분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HLB 이렇게 내용이 진행됐는데, 자, 모두 다 뭡니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바이오 성장주죠. 이스트 소프트 AI죠. 그렇죠? AI 성장주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한국처럼 무언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을 내고 있는 AI 기업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엔비디아도 AI 관련된 하드웨어를 납품하니까 AI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하죠. 그렇죠. 이런 쪽으로 공략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 하락한 구간 내에서 내가 종목수를 늘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종목수는, 그렇죠, 지금 AI, 반도체, 바이오 이쪽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HLB,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해서, 그쵸, 거의 한 7%대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신고가다. 그쵸? 신고가는 뭐예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한 거다. 그쵸? 그걸 어떻게 했어요? 시장가 매수. 언제? 장시작 전에. 그럼 시가 체결이죠. 하루에 7%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고, 이스트 소프트. 자, 내용 보시면 오늘 17%. 자, 근데 시가에 마이너스 3%에 출발했습니다. 24,750원. 어떻게 했나요? 18일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라는 건 시가 체결이라는 거죠. 24,750원. 지금 얼마예요? 29,850원. 이런 매매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신고가를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올려봐도 오늘은 제가 시장이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요인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만큼 시장이 뭐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닌데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달하는 수익 하나, 그쵸? 한 7%짜리에 달하는 수익 하나,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 그쵸? 내용 보시면 뭐 시가 대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지만 충분히, 그쵸, 종가에 매도해도 상관이 없다. 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줄 만한 가격대니까. 그쵸? 저는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스윙급으로 진행을 하고요. 최장 보유 기간 2주 잡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는다. 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2주 안에 모든 종목들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매수가 근처에서 최소한, 그쵸, 최악의 상황에 매수가 근처에서 놀 수 있는 가격대에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올려봐도 내용 비슷해요. 대한해운, 그쵸, 어저께 급등 나왔고요. 뭐 또 봐도 롯데정보통신 오늘까지도 급등 나오고요. 당연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동방 15일 상한가 갔고요. 쭉 올려보면 여기 흥하해운 요날 상한가 갔고, 롯데정보통신 아까 전에 보셨죠?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쵸? 내가 정말 이 신고가 매매 막 주도주를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쵸?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그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보여드렸었던 오늘자 내용 있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그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이런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쵸,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채널 성장이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DTNCR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DTNCR로. 자, 내용 보면 모멘텀은 계속된다. 왜? 선거. 그냥 총선은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리고 대선 1년 전까지 하더라도 한 2년 남았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갈지 몰라. 이거 시가총액 보세요. 1,500억. 그쵸? 이거 아시죠? 지금 실적 보잖아요. 소형주 치고는 그쵸?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쵸?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주식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현재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나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주가 상승에는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왜? 지금보다 앞이 더 좋은 주식들이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봐야 돼요? 시가총액만 보면 된다. 그쵸? 세력들이 핸들링하기 좋고, 그리고 선거 스케줄이 정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매매 구간으로 삼고 지금 상태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근데 왜 반등 확인하면 못 사는 줄 알아요? 이때 살걸, 저때 살걸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올라갈 때 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갈 때 매수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DTNCRO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이 무려 2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요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쵸?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T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DTNCRO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신고가 주도주를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가격대를 체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슈에 대한 부분이 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후행하는 관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까지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정말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무조건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